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러시아에서 온 한 여성 조종사입니다. 600억짜리 전투기를 손절했던 그녀. 소피아 페트로바는 러시아 문양사 보잉 737 기장이었습니다. 조국의 부름에 언제든 응할 준비가 되어 있던 그녀가 단 7일간의 인천 정비 출장 후 돌아오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를 설득하지 않았고 누구도 망명을 권유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저는 처음으로 명령 없이도 질서가 유지되는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총을 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피아의 눈물 어린 고백 뒤에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까요? 차가운 모스크바의 하늘에서 내려와 따스한 인정을 만난 그녀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시면 무료로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페트로바, 러시아 민항사 보잉 737 기장입니다. 모스크바의 흐린 하늘을 가르며 비행기를 조종할 때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하늘마저 무겁게 느껴지는군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모스크바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차갑고 소란스러웠어요. 마지막 비행 브리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발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순간이었죠. 페트로바, 상부에서 곧 소집 명령이 내려올 거야. 조종사들도 예외는 없어. 수석 파일럿 그레고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러시아에서 비행기를 조종한다는 건 이제 단순한 직업이 아니에요. 언제든 군용기로 전환될 수 있다는 암묵적인 압박감이 있었죠.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지는 아파트 열쇠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저는 사람을 나르는 조종사지, 무기를 나르는 조종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티테이블 위에는 어제 읽다만 신문이 놓여 있었어요. 제목은 서방 제재 강화, 항공사 위기 심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모스크바의 거리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눈빛에는 불안과 긴장이 가득했고 대화 소리도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소피아, 다음 주에 인천행 비행 있어. 정비 때문에 2주 정도 머물러야 해. 갑자기 온 문자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인천이라. 한국.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였어요. 지도에서만 보던 그곳에 간다는 사실이 두려우면서도 묘하게 설렜습니다. 어쩌면 이게 운명의 기회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는 러시아인입니다. 이곳은 제 조국이고 부모님의 땅이에요. 하지만 지금의 러시아는 제가 사랑하던 그 나라가 맞나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불을 꽉 움켜쥐며 생각했어요. 나는 무얼 위해 하늘을 날고 있지? 다음 날 아침 짐을 꾸리며 결심했습니다. 인천행 비행. 그저 일상적인 업무겠지만 저에게는 어쩌면 삶을 바꿀지도 모를 여정이 될 것 같았어요. 여권과 비행일지를 가방에 넣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회색빛 하늘이 어딘가 답답하게 느껴졌죠. 파일럿 페트로바, 비행 준비 완료했습니까? 관제탑의 무거운 목소리가 헤드셋으로 들어왔습니다. 심호흡을 한 뒤 대답했어요. 네. 준비 완료했습니다. 이륙허가 요청합니다. 부기장 이동현 씨가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마치 제 마음을 읽은 듯 했습니다. 엔진이 가동되고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륙하는 순간 뭔가가 가슴 한구석에서 떨어져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늘 위에서 바라본 러시아는 너무나 작아 보였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자 드디어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곳, 하늘에서만큼은 자유로웠으니까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 자유가 허락될까?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총을 들지 않기로 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행이 단순한 업무가 아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가야만 할까? 이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비행기가 구름을 가르며 나아가는 동안 저는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를 버린 여성 조종사의 이야기가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죠.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창문 너머로 한국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모스크바의 회색 하늘과는 달리 맑고 푸른 하늘이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낯선 나라, 낯선 문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였습니다. 착륙 준비 완료했습니다. 이동현 부기장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렸어요. 착륙 절차를 밟는 내내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활주로에 닿는 순간 긴장했던 어깨가 살짝 풀렸죠. 공항 터미널로 향하는 길, 정비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중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소피아 페트로바 기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정비 담당 박민수입니다. 박민수 과장은 제 이름을 러시아식으로 정확하게 발음했어요. 작은 배려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손을 내밀었는데 박민수 과장은 오히려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지금 어떠세요? 비행은 괜찮으셨나요? 피곤하시죠? 질문이 연이어 나왔어요. 그런데 묘하게 압박감이 아닌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비행은 문제 없었어요. 박민수 과장이 잠시 서 있더니 갑자기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금방 올게요. 혼란스러웠어요. 무슨 일일까? 이동현 부기장과 어색하게 서 있는데 박민수 과장이 종이컵 2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장시간 비행 후에는 이게 좋아요. 우리 믹스커피예요. 따뜻한 종이컵이 제 손에 전해졌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이상하게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모스크바에서 마지막으로 마신 차는 얼마나 차가웠던가. 그 온도 차이만큼 마음도 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이 메어 겨우 말했어요. 첫 모금을 삼키는데 달콤하면서도 쓴맛이 혀끝에 남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공항 내부로 이동하는 동안 한국의 첫인상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 안내 표지판, 심지어 바닥까지. 혼란스러운 러시아 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죠. 정비는 내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오늘은 호텔에서 푹 쉬세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저기 멀리 제 조국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내 동료들은 어떤 비행을 하고 있을까?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스크바의 긴장감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기 봐요. 저게 한국의 편의점이에요. 나중에 시간 되면 같이 가봐요. 박민수 과장의 말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친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갑자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곳에서 2주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불안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것 같은 기대도 있었죠.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박민수 과장이 체크인을 도와줬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방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문득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일 아침 8시에 로비에서 만나요. 그때까지 푹 쉬세요. 박민수 과장의 배려, 어린 인사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혼자 남겨진 순간 긴장이 풀렸어요. 침대에 앉아 아까 받은 믹스커피 컵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다 마셨지만 버리기 아쉬워 손에서 놓지 못했어요. 창문을 열자 서울의 밤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어요. 모스크바의 어두운 밤과는 달랐습니다. 이 도시에는 뭔가 다른 에너지가 흐르고 있었어요. 종이컵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이 작은 컵이, 이 따뜻한 첫 만남이 앞으로 제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켠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기보다 강렬했던 한 잔의 믹스커피. 그 순간 제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누구도 보지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깊은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을 떠보니 낯선 천장이 보였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데 어제의 믹스커피 컵이 눈에 들어왔어요. 갑자기 마음이 간질간질해졌습니다. 오늘은 정비 업무 시작 전 박민수 과장이 서울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했던 날이었죠. 로비에 내려가니 박민수 과장이 밝은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오늘은 간단히 서울 구경을 해볼까 합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사람과의 하루,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도로를 건널 때 차가 없는데도 빨간 신호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저기, 차가 없는데 왜 안 건너나요? 박민수 과장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규칙이니까요. 작은 규칙도 지키는 게 우리 문화죠. 가슴 한켠이 찌릿했습니다. 규칙을 지키는 이유가 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문화라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지하철에 탔는데 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제 옆자리에 임산부가 타자마자 젊은 학생이 자리를 양보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말이죠. 여기가 사는 곳인가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박민수 과장이 고개를 갸웃했죠. 네, 서울이요. 왜 그러세요? 대답을 망설였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모스크바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들이 여기서는 일상이라는 걸.
그냥 너무 다르네요. 목구멍이 메였어요.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의 반대편에 와 있다는 게 실감났죠. 명동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의 물결에 압도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군중 속에서 느끼던 숨막히는 긴장감이 없었죠. 저기 한국 전통 찻집이 있어요. 가볼까요? 찻집 안으로 들어서니 은은한 차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창가에 앉아 차를 기다리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박민수 과장의 질문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매일 아침 뉴스를 두려워하고 전화벨 소리에 놀라고 동료의 시선을 의심하던 나날들을 그냥 살았어요. 말을 잇지 못하고 차만 바라봤어요. 초록빛 차 위에 떠있는 작은 꽃잎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 작은 꽃잎처럼 저도 지금 어딘가로 떠다니고 있는 것만 같았죠. 오후가 되자 광화문 광장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 웃음 짓는, 걱정 없이 대화하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저기 보세요. 박민수 과장이 가리킨 곳에는 쓰러진 공유 킥보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한 젊은이가 다가가 그 킥보드를 바로 세워놓는 거예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박민수 과장은 평범하다는 듯 대답했죠. 그냥요. 넘어진 건 일으켜 세워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 순간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국에서는 넘어진 건 더 밟아버리는 게 일상이었는데 여기선 넘어진 걸 일으키는 게 당연하다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손등으로 얼굴을 훔쳤어요. 언제부터 눈물이 흐르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죠. 죄송해요. 그냥 박민수 과장은 아무 말 없이 작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그 손수건이 마치 조국에서 내가 받지 못했던 모든 위로 같았어요. 서울의 해가 저물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하루 종일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었다는 거요.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고 제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유의 맛이었을까요? 호텔 방으로 들어서며 생각했어요. 누구도 시키지 않는데 질서를 지키고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데 선한 일을 하는 세상. 명령 없는 질서. 소피아가 본 한국의 놀라운 풍경. 내일은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비 작업 첫날. 한국의 정비센터는 제가 알던 곳과 달랐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차갑고 딱딱한 금속 소리만 가득했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일했습니다. 정비사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고 작업 중에도 긴장감 대신 활기가 넘쳤죠. 소피아 기장님, 오늘 작업 끝나고 시간 되세요? 박민수 과장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네, 됩니다만 왠지 불안했어요. 마음 한켠에서 의심이 피어났죠. 모스크바에서라면 상관의 저녁 초대는 보통 좋은 의미가 아니었으니까요. 우리 팀이 회식하는데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음식 맛보실 기회가 될 것 같아서요. 박민수 과장의 말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단순한 식사 초대였던 거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 좋겠네요. 저녁, 정비사들과 북적이는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고기 냄새가 확 끼쳤어요. 몸이 움찔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향이었지만 이상하게 식욕이 돋았죠. 여기 불고기가 정말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테이블에 앉자마자 여기저기서 권하는 음식들이 눈앞에 쌓여갔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어요. 동료들과의 식사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 이건 소주라고 해요. 한국의 술이죠. 박민수 과장이 작은 잔에 투명한 액체를 따랐습니다. 보드카와 비슷해 보였지만 냄새는 달랐어요. 조심스레 한 모금 마셨더니 목구멍으로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 보드카의 강렬함 없이 마치 비단결처럼 미끄러지는 느낌이었죠. 어떠세요? 맛있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안에 남은 소주 맛이 이상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마치 모스크바의 겨울밤 창문을 열었을 때 느껴지는 서늘함 같았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그런 느낌이었죠. 불고기를 처음 맛보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이 혀끝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러시아의 무거운 음식들과는 완전히 달랐죠. 맛있네요. 정말.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젓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정비사들이 웃으며 더 고기를 구워 제 앞접시에 놓았어요. 러시아에서는 어떤 음식을 주로 드세요? 젊은 정비사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펠메니, 보르시. 러시아 음식을 설명하려는데 갑자기 목이 메였어요. 언제부터 조국의 음식 생각에 이렇게 가슴이 아팠던가요? 다양해요.
하지만 이렇게 달콤한 건 없어요. 소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마음이 조금 진정됐어요. 소피아 기장님은 가족이 있으세요? 갑자기 다른 정비사가 물었습니다. 러시아였다면 너무 사적인 질문이라 불편했겠지만 여기서는 왠지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없습니다. 혼자 살아요. 그 말을 정말 오랜만에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모스크바에선 개인 정보는 최대한 숨기는 게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혼자예요. 가끔 외롭죠. 정비사의 솔직한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 외롭다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니. 입술을 깨물었어요. 외로움이란 단어가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한 잔, 두 잔. 소주가 들어가면서 어깨에 힘이 빠졌어요. 마음도 함께 느슨해졌습니다. 정비사들의 웃음소리, 고기 지글거리는 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이상한 안락함을 만들어냈죠.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떠세요? 박민수 과장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고 싶었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소주잔을 들어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투명한 액체 속에 모스크바의 얼굴들, 그리고 서울의 새로운 풍경이 겹쳐 보였어요. 지금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이블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박민수 과장이 소주병을 들어 제 잔에 한 번 더 따랐습니다. 건배합시다. 소피아 기장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모스크바에선 행복이란 단어가 얼마나 멀게 느껴졌던가. 소주잔을 비우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맛은 음식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분위기, 낯선 일을 진심으로 환대하는 따뜻함. 그것이야말로 진짜 한국의 맛이 아닐까요? 귀갓길, 살짝 어지러웠지만 기분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러시아인도 반한 소주의 맛. 하지만 정말 저를 취하게 한 건 소주가 아닌 처음 느껴본 사람들 사이의 따스함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세계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국에서의 나날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호텔 창문을 열고 서울의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오늘은 정비 일정이 없어 혼자 서울 구경을 나섰어요. 처음으로 혼자 한국 거리를 걷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어제 박민수 과장에게 배운 대로 교통카드를 찍었어요. 삑소리가 나는 순간 묘한 성취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 도시의 일부가 된 것 같았죠. 저기, 어디로 가야 하나요? 영어로 물어보는 외국인 관광객을 발견했어요. 한국인 학생이 바로 멈춰 서서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모스크바에서 누군가 길을 물으면 대부분 무시하거나 짜증을 냈는데 지하철 안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휴대폰을 보거나 졸고 있었죠. 그런데 문득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 노인이 타자 젊은 남성이 재빨리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 자연스러움에 또 한 번 놀랐어요. 홍대 거리에 도착했을 때 젊은이들로 가득한 활기찬 분위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카페, 음식점, 작은 상점들이 즐비했어요. 한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처음으로 한국어로 주문해 보았습니다. 직원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공적인 첫 주문에 어린아이처럼 기뻤습니다. 커피를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각자 다른 옷,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모두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커피가 나왔을 때 옆 테이블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이번 주말에 데모 있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이런 대화는 위험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심지어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낯설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커피를 들고 다시 거리로 나왔어요. 무작정 걷다가 작은 공원을 발견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죠. 아이들이 뛰놀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어요.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었지만 제게는 너무나 특별했습니다. 그때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공원 한쪽에 공유 킥보드 몇 대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문득 어제 본 광화문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과연 여기서도.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중년 남성이 다가가 킥보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자기 길을 갔어요. 박민수 과장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넘어진 건 일으켜 세워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마음이 울컥했어요. 제 손에 든 커피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죠. 더 놀라운 장면은 그 후에 벌어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제복을 입은 관리인이 나타나 킥보드들을 점검했습니다. 배터리를 확인하고 브레이크를 테스트하고 심지어 손잡이까지 닦았죠. 그 꼼꼼함에 입이 벌어졌어요.
여기선 모든 게 다 관리되는구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시민도 시스템도 모두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경이로웠어요. 이게 진정한 시민의식인가. 자유와 책임이 함께하는 사회의 모습이.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모스크바에서 느꼈던 무거운 압박감, 감시의 눈초리, 불안감이 서울의 맑은 공기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어요. 오후 3시. 러시아에서는 지금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동료들은 어떤 비행을 하고 있을까? 한숨이 나왔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에 들렀어요. 그저 구경하려고 했는데 진열대에 익숙한 모양의 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믹스커피. 첫날 박민수 과장이 건네줬던 그 따뜻한 믹스커피였어요. 망설임 없이 몇 개 집어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작은 봉지가 큰 안도감을 주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믹스커피 한 잔을 탔어요. 그리고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봤죠. 모스크바의 하늘과는 다른 색이었습니다. 더 맑고 더 자유로운 것 같았어요. 손에 든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일상. 그 평범함 속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시민과 시스템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모습. 그 속에서 느낀 진짜 자유. 내일은 박민수 과장이 무슨 말을 해줄까요? 어쩌면 제 인생에 새로운 선택지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정비 일정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죠. 오늘은 마지막 점검을 위해 박민수 과장과 함께 비행기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제 손이 조종석 계기판을 쓸어내리는데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비행기를 타고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소피아 기장님, 괜찮으세요? 박민수 과장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 표정이 변했던 모양이에요.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그냥 생각이 좀.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조국으로 돌아가기 싫다는 말을 어떻게 낯선 이에게 할 수 있을까요? 계기판을 마저 점검한 후 박민수 과장이 커피를 마시자고 했습니다. 공항 내 작은 카페로 향했죠. 이제는 익숙해진 믹스커피 맛이 혀끝에 감겼어요. 소피아 기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박민수 과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무슨 일이지?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해외 파일럿을 모집 중인데요. 혹시 관심 있으실까요? 커피잔이 내 손에서 살짝 흔들렸어요. 귀를 의심했죠. 저요? 여기서 일하라고요? 박민수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네. 소피아 기장님의 경력과 기술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결정은 본인의 몫이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마치 난기류를 만난 비행기처럼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한국에 남는다. 그 가능성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있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민수 과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내일까지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내일, 단 하루만의 시간이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조국을 떠난다는 건 배신자가 된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돌아간다는 건 감사합니다. 생각해볼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이 마치 영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니. 방에 도착해 침대에 쓰러졌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전쟁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조국에서 민간 파일럿이 언제까지 평화롭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 휴대폰이 울렸어요. 러시아 번호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전화를 받았죠. 페트로바, 언제 돌아오나? 상부에서 연락이 왔어. 민간 파일럿들 소집명이 내려졌다고. 그레고리 수석 파일럿의 목소리였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일이 터진 거군요. 무슨 소집이요? 입 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그레고리의 대답은 짧았어요. 군용 수송기 훈련. 일단은 그 뒤에 무엇이 있을지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출발 예정이에요. 전화를 끊자마자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평생 조종사가 되기 위해 달려왔는데 이제 그 꿈이 전쟁의 도구가 되어버린다니. 창문을 열어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러시아의 하늘에서는 보기 힘든 맑은 별빛이었죠.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조국으로 돌아가 전쟁의 하늘을 날 것인가? 아니면 이곳에 남아 평화의 땅에 발을 디딜 것인가?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침대 옆 테이블에는
아까 편의점에서 산 믹스커피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작은 봉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첫날 박민수 과장이 건네준 그 따뜻한 한 잔. 그 순간부터 무언가 바뀌기 시작했던 걸까요? 창가에 앉아 믹스커피 한 잔을 탔습니다. 뜨거운 물에 커피가 녹아내리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마치 제 마음속 단단했던 벽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지? 고민의 밤은 길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어요. 손에 든 커피는 이미 차가워졌지만 결정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러시아의 가족들, 친구들, 그들을 두고 떠난다는 건 배신일까요? 하지만 전쟁을 위한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보다 더 큰 배신이 있을까요? 모스크바에서는 지금쯤 새벽이겠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침대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전쟁의 하늘이냐, 평화의 땅이냐, 내일 제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택할지 그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얼굴을 비추자 눈을 떴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눈가가 무거웠죠. 창가에 앉아 마시다만 믹스커피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마치 내 심장처럼 싸늘하게 식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시계는 이미 아침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박민수 과장과의 약속 시간은 9시. 그때까지 답을 줘야 했죠. 침대에서 일어나 씻으며 생각했어요. 모스크바의 가족들, 친구들, 그들은 제 선택을 이해해 줄까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죠. 소피아, 정신 차려.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여권을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책자 안에 내 인생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저렸어요. 방에서 나와 호텔 로비로 향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밖으로 나가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죠. 걸으면서 생각이 정리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어요. 이른 아침에 서울은 조용했습니다. 출근길을 서두르는 몇몇 사람들, 문을 여는 가게들, 그 평화로운 일상이 눈에 들어왔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선 언제부터 이런 평범한 아침을 두려워하게 됐을까?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어제 방문했던 그 작은 공원으로 향했어요.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침 운동을 하는 노인들, 출근 전 산책을 즐기는 회사원들, 모두 자유롭게 보였죠. 자유. 입 밖으로 나온 단어가 공기 중에 흩어졌어요. 자유란 무엇일까? 조국을 위한 의무와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민수 과장이었어요. 소피아 기장님, 혹시 결정하셨나요? 목이 메었어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하려는데 갑자기 공원 한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넘어진 것 같았어요. 죄송해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통화를 끊고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어린 소년이 무릎을 다쳐 울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재빨리 모여들어 아이를 도왔어요. 누구의 지시도 없이 자연스럽게 말이죠. 괜찮아? 어디 아파? 한 중년 여성이 손수건으로 아이의 무릎을 닦아주었어요. 다른 사람은 물병을 건네줬고 또 다른 이는 구급약을 찾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서로 돕고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사람들, 명령 없이도 움직이고 감시 없이도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들. 벤치로 돌아와 앉았어요. 결정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휴대폰 화면을 쓸어내렸죠. 그레고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했어요.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타이핑을 하다가 멈췄어요. 이렇게 간단히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메시지를 완성했습니다. 그레고리, 미안해요. 저는 당분간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모두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했어요. 다시 박민수 과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그가 곧바로 받았어요. 결정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저 여기 남고 싶습니다. 박민수 과장의 반응이 들리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말했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소피아 기장님, 좋은 결정을 내리셨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마치 오랫동안 참고 있던 숨을 내쉬는 것처럼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가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 위치를 알려드리자 박민수 과장이 곧 오겠다고 했어요.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오랜 폭풍 속에서 벗어나 고요한 항구에 도착한 것 같았어요. 소피아 기장님,
박민수 과장이 공원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익숙한 종이컵이 들려 있었어요. 다가와 내밀었죠. 믹스커피 한 잔 하세요. 그 따뜻한 종이컵을 받아들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첫날 그가 건네준 것과 같은 믹스커피. 그때와 지금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박민수 과장은 말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함께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아침 공원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한국에서의 새 생활,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와드릴게요. 박민수 과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겠지만 그 어려움은 모스크바로 돌아갔을 때 느낄 공포와는 비교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커피를 다 마시고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 작은 행동마저 자유롭게 느껴졌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죠. 파란 서울 하늘 아래 저는 이제 전투기가 아닌 평화를 선택한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공원을 나서며 박민수 과장과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어요. 가슴 속에 남아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전투기 대신 평화를 선택한 그 순간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의 새 생활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어요. 이제 저는 조종사가 아닌 항공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직접 조종하는 대신 안전한 비행을 위한 조언을 하는 일이죠.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작은 아파트에서 지하철역까지 걷는 길. 이제는 익숙한 풍경들이 반겨주었습니다. 편의점 아저씨는 매일 아침처럼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고 횡단보도에서 만나는 학생들은 여전히 빨간 신호에 멈춰 서 있었죠. 소피아 씨, 좋은 아침이에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한국식 인사도 이제는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자리에 앉아 커피를 한 잔 탔습니다. 여전히 믹스커피를 즐겨 마시고 있었죠. 그 달콤한 맛이 이제는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어요. 오늘 회의 준비 다 되셨어요? 팀장님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간단한 업무 대화 정도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죠. 아직 발음이 서툴러 웃음이 나올 때도 있지만 동료들은 늘 참을성 있게 기다려줍니다. 점심시간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어요. 가끔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볼 때면 조종석이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떠오르는 기억들, 전쟁의 그림자, 감시의 눈초리, 그것들을 생각하면 지금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소피아 씨, 같이 점심 먹으러 가요. 동료의 부름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함께 식당으로 향하는 길,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여기서는 누구도 나를 감시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내 말에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죠. 그저 함께 웃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일할 뿐입니다. 저녁, 퇴근길에 박민수 과장과 만났어요. 이제는 친구가 된 박민수 과장은 여전히 저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식당에 앉아 그가 물었어요. 소주 한 잔을 따르며 웃었습니다. 좋았어요. 오늘 처음으로 제 의견을 회의에서 제대로 말했어요. 박민수 과장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함께 건배했죠. 소주 한 잔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따스함을 퍼뜨렸어요. 러시아에서는 술이 현실을 잊기 위한 도구였다면 여기서는 기쁨을 나누는 매개체였습니다. 가끔 러시아가 그립지 않아요? 박민수 과장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 네바강의 풍경, 어릴 적 추억이 담긴 골목길. 하지만 그것들은 이미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립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말을 이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생동감 넘쳤어요. 조국을 떠났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때로는 더 큰 진실을 위해 익숙한 거짓을 떠나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박민수 과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해의 깊이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러 믹스커피를 샀습니다. 이제는 매일 밤 의식처럼 한 잔씩 마시게 되었어요. 그 단순한 맛 속에서 위로를 찾았죠. 아파트에 도착해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모스크바보다 별이 많았어요. 작은 발코니에 서서 따뜻한 믹스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 저는 전투기 조종사가 될 뻔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조종할 뻔했죠. 손에 든 커피 잔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저는 다른 길을 택했어요. 전쟁 대신 평화를, 복종 대신 자유를, 침묵 대신 목소리를 선택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러시아 친구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곳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메시지 내용은 점점 더 암울해지고 있었어요.
자유가 사라지는 나라에서 보내온 절망의 목소리였습니다. 메시지를 읽으며 깨달았어요. 제가 내린 결정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전투기를 버린 조종사, 전쟁의 하늘을 버리고 평화의 땅을 선택한 사람. 발코니 난간에 기대어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저는 이곳에 속해 있었어요.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이 도시,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들, 작은 질서가 모여 큰 평화를 이루는 이 나라. 믹스커피 잔을 들어올리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 때문입니다. 누구도 명령하지 않아도 서로를 돕고 어떤 감시도 없이 옳은 일을 하는 이 나라의 사람들. 그들에게서 저는 진정한 자유를 배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딘가에 있을 모국의 하늘을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언젠가 그곳의 하늘도 평화로워지기를. 전투기를 버린 러시아 조종사, 저 소피아 페트로바는 이제 새로운 비행 경로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향한, 두려움이 아닌 자유를 향한 비행이었습니다.